탄핵 뉴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 탄핵 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방송을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의 정책위 의장이신 이영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험과 상상의 명배우,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한 백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백지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만 붙이면 백자가 되는 그런 신기한 일입니다. 네, 저희들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탄핵 뉴스들만 종합해가지고 모든 뉴스의 탄핵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탄핵 뉴스를 여러분께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가지고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국내에서 벌어졌던 일, 그 다음에 또 국제, 또 그 다음에 저희 한반도 주변에 있었던 일들 하고요. 그리고 웃기는 뉴스, 열받는 뉴스, 그 다음에 주목할 뉴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러분께 아주 굉장히 빠듯하네요. 네. 네. 한 시간 동안 여섯 곡지 할 수 있나? 네, 네. 숨가쁘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애써주시는 우리 스패너 아콩알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우리 백지님께서 네. 국내가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큰 만큼 10개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군요. 달려보는 것으로. 네. 첫 번째는 28일 날 일주일이나 된 소식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28일 국회에서 결국에 최혜병 특검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다들 굉장히 경노하셨나요? 야, 완전히 분노했죠. 네. 그날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욕설을 막 퍼부으시고 맞습니다. 술을 찾으시고 네.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국힘당이 윤석열이랑 이제 한꺼번에 싸잡기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비율을 적당히 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부결이. 일말의 기대도 얘들은 네. 진짜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약간 오히려 정치적으로라도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 받고 뭔가 김건희 관련해서 약간 더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최혜병 걸 받고 김건희 거를 살짝 미루는 이런 식으로. 네. 네, 일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뒤에 우리 나올 것 같은데 이 통화한 거. 그게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얘네들이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최혜병 특검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소름 하는 돋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화요일이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엄청 오래된 것 같아. 한 달 전 일 같은데. 뭐가 너무 많이 터지는. 몰아치니까 뉴스가.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국힘당 놈들은 믿을 게 없다. 네. 그냥 없어져야 되는 족속들인 해병대 분들이 거기 계시다가 막 우시면서 노 해병께서는 맞습니다. 막 우시면서 네. 막 니들이 보수냐, 니들은 쓰레기다. 이런 말씀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바로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 날 소식인데요. 이 하루에만 무려 4개의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는 놀라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네,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부권은 막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어떤 거? 뭘 위해서 존재하냐 너가 도대체 모든 걸 거부하면 대통령으로서? 네, 이미 우리 70~80%가 너를 거부하고 있다. 그만두고 잘한다는 계란말이나 해라 이런 얘기. 윤석열이 이 법을 보긴 했는지 모르겠어. 아예 안 봤다. 보고 거부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그렇군요.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네네. 윤석열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좀 전세 사기 구제해주겠다 이러면 정권 지지율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전혀 고려한 흔적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거부를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보고 거부했다에 한 표를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깃한데요? 솔깃하다. 네, 아니 한우산업지원법이랑 농어회의소법은 이 국힘당 의원이 발의한 거래. 지네가 발의한 거래, 지네가. 여야 합의를 한 거래, 이거는. 자아 분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거나 뭐나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거부하고 보는 것 같아요. 무지성으로 한다고 하죠. 무지성. 무지성. 네, 생각도 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 근데 또 이제 그 저는 민주유공자법 이거 제정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육아의 부모님들께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김기정 여사 어머님,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 네. 올해 초였던가요? 그 어머니께서 직접 그 오체 투지하시면서 이거를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마치 이거를 무슨 뭐 특혜법이냐, 운동권 특혜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이 후한무치한 작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 큰 문제 아니에요?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맞아요. 군인이든 그냥 일반 피해자든. 그러니까 이게 2조 원이면 된대요. 그 2조 원이 물론 많은 돈이지만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막 죽고 사는 막 문제인데 너무 심각하고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최근에 어디 뭐 몇십조 어디 지원한다고 안 했어? 그게 뭐였더라? 어디 반도체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기업들도 그러네.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그 SK랑 삼성이 어렵다고 반도체에 17조인가 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깎았다가 자기가 다시 지원한다고 그렇지. 했다가 왔다 갔다. 사실은 그게 SK나 삼성이나 미국에 그 공장 짓느라고 돈 쓰는 바람에 돈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 돈 지원해 준다고 지금. 근데 그 돈에서 2조만 빼가지고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여기에 그 좀 지원해주면 되는데 말이죠. 그 지금 전세 사기 그 전세금을 대출 받은 건데 네. 사기 받아서 그 은행이 갚을 길이 없는데 은행은 또 여기 지금 날라갔냐고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금을 메꾸려고 다른 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막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죽고서 정말로 죽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과는 전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놈이요. 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세 세 번째. 번째인데 22대 국회가 개원했죠. 네네.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 하는 기대를 좀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첫날부터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을 발의를 네. 하면서 더불어서 김건희, 디올백, 수수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네. 여기에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뭐 주가 조작도 있고 허위 경력, 뇌물성 전시회 후원, 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특혜 등등 7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그때 말 많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새로 만들 때 맞아요. 거기에 그 김건희 아는 사람 맞아요. 다 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껴서 했다고. 져가지고 돈 벌게 해줬다고. 네. 예. 아무튼 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이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 국회의장만 딱 우리 추미애 의원이 됐으면은 우리 국민분들이 좀 속이 좀 후련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네. 계속 압박하고 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소식 넘어갈게요. 예. 대통령 측에서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뉴스인데 8월 2일 날 사건이 이첩되고 또 회수됐던 날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 내역이 줄줄이 이제 등장을 했던 소식인데 네. 이 이후에도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종석 전 장관이 이제 우즈벡 출장 중이었고 통화를 했던 핸드폰이 윤석열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핸드폰 번호라는 네네. 거예요. 그걸로 하루에 3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왜 개인 번호를 했나? 네네. 왜 외국에 있는데 갑자기 시급하게 통화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장소도 그게 관저라죠? 통화 기지국이 한남동 그러니까. 관저라고 되어 있는 그 거예요. 관저. 그러면은 난 12시? 그쵸. 이거 그러니까 난 12시에 윤석열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문제고 없었으면은 이제 없었으면 그때 무슨 어디 연설 갔대. 잠시 후에 그 잼버리 때문에 연설 갔다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윤석열이 만약에 아니라면 누구냐 도대체 통화한 놈이. 통화한 놈이냐 연이냐 이렇게 되는 건가? 한 명밖에 이제 한 명밖에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사실. 감히 그 핸드폰을. 어허. 근데 그게 있었잖아 옛날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아마 뉴탐사 인터뷰였던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윤석열이랑 알고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축하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대. 이 전화번호로 윤석열 전화번호 이 번호예요. 전화했더니 여자가 받더래. 그래서 아니 그 저 청장님 안 계세요? 뭐 비서세요? 그랬더니 저 김건희예요. 100%네 그러면. 그게 있었어 전에 네. 방송에서. 진짠가 봐요. 그럼 이 전화가
그 김건희가 전화한 게 심정적으로 나는- 봤을 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분명히 김건희가 통화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통화했냐 이런 건데 그쵸. 지금 이제 김건희가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 임성근 사단 쪽에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은 임성근 사단장 뭐 마누라랑 아는 사이 아니냐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이게 수습을 못 하니까 또 잼버리도 좀 바쁘고 잼버리도 아주 어리버리 했잖아요. 잼버리 어리버리? 잼버리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전화했던 거 아니냐 나는. 예? 자기가 못 참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막 걸어다니면 막 그럴 수 똑바로 있겠네. 걸어 이렇게 하잖아요. 못 참으니까 전화를 했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야 김건희가. 네. 그랬는데 이게 밝혀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스럽게 저렇게 이걸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뇌피셜을 한번 그렇네요. 네, 던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수사 외압 획기건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김건희가 했으면 난리 나는 거지. 김건희가 전했으니 이건 거의 뭐 이건 최순실 뭐 변명의 이상이에요. 여지가 없죠. 네. 최순실 이상이지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진다는 거, 이런 게 뭔가 권력 누수 현상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네요. 단독이 많이 나와요, 요즘 단독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 내역도 사실 자료를 확보한 건 예전이라는 맞아. 거예요. 예전인데 지금 나온 거는 이거는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 외압 이거 특검에 포함하자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윤석열 권력이 셀 때는 약간 눈치를 보고 이제 있다가 네네.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공수처나 이런 데서도 네. 자료를 이제는 까도 되겠다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 누수 현상이 뭐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뭐. 탄핵이 대세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 이 터져나온 게 예를 들면 검찰 쪽에서도 한겨레가 뭐 임성근 녹취를 뭐 해가지고 막 맞아, 보도를 내고 맞아. 하는데 이것도 검찰이 준 자료일 거 아니에요. 그 한겨레에서 만든 그 영상 봤어요? 공동정범이었나? 네, 이번에 그거 봤어요? 맞아요. 네, 오, 미니 다큐 같은 거. 잘 만들었던데. 네. 네,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시간대별로 쫙 정리를 해놨더만. 네. 그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야 어떻게 됐냐? 그 언론에 나면 안 될 텐데. 애들 뭐 관리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얘들 관리 얘기하니까 이 대대장인가는 정말 애들 잘 뭐 좀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걔가 한 얘기는 임성근이 한 얘기는 언론들이랑 못 만나게 잘 관리하고 있네. 이 얘기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이제 충격받았으니까 이게 쉬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언론에 못 접촉하게 하라 이 얘기를 임성근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그래서 뉴스에 그거 그- 있었던가? 그 대대장 지금 정신병원 들어갔다잖아요. 네, 네. 우리 여기 없나 너무 오늘? 안타까운 것 같아요. 뉴스에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 임성근이랑 그 전화했던 그 대대장이 그 대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동에 간 그런 대대장. 건가? 네. 맞아요. 그런 애들- 거네. 애들 어떻게 관리- 되냐?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제일 애쓴 사람만 지금 미쳐버린다니까. 네, 그 왕따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막 임무 뭐 배제하고, 배제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뭐. 대대장 전체 모이는 자리에 안 부르고.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 제정신인 그 군인은 완전히 지금 막 얘들이 언론으로 막 미친놈이라고 그런 몰아버리고 거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감옥에 지금 들어갈 분위기예요. 이거 특검 안 하면은 이 잘한 사람들이 벌 받는 세상이 됐어. 그분이 오히려 정상인데 지금. 그분이 제일 정상이죠. 그분이 제일 정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게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탄핵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예. 또 최상병 관련 소식인데요. 5번째 뉴스고요. 대통령실에서 2번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관여했다는 건 이제 뭐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에 군을 질책했다.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관여면 그 뒤에 또 다른 게 한 번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네. 수사에 사실 관여했다고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위법은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뭐 그럴 만한 또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들도 한 발 두 발 지금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 네. 뭐 관여는 무슨 관여야. 전혀 뭐 관련이 없고 경로선 사실이 얘기 없고. 나왔을 때, 맞아요. 그 망상이라고? 박정훈 대령이 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정말 후한무치한 놈들입니다, 이놈들 진짜. 네. 이게 그래서 더 못 가리겠다고 싶은가 봐요. 뭐 경로한 게 죄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맞아, 않나. 맞아. 이제는 뭐 나는 그 얘기를 성일종이 한 게 너무 웃겼어. 난 갑자기 제가 왜 저래? 그놈이 입도 잃어버릴 만한 놈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경로하면 죄냐고 그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놈도 통화를 했더만.
이놈도 그 대통령실 그 애들이랑 네. 통화를 네. 했어요. 성일정도 관련이 있어. 그렇네요. 그때가 국방위 간사든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이놈들 다 지금. 다 알죠. 경로한 것도 알고 내가 보기에 이 통화도 김건희가 했다는 사실 다 알 것 같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똘똘 네. 뭉쳐가지고 이거 네네. 자기들끼리 꽁꽁 네. 싸매고 있는 거겠죠. 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말 아까운 우리 20대 그 정말 젊은 병사가 진짜 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진짜 얼마나 아까운 청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예 계속 밝혀지겠죠.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6번째고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들고 찾아갔을 때 김건희의 측근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어허. 거예요. 영상이 확보가 된 건데 네네. 이 2명의 같이 있었다는 측근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같은 달에 최재형 목사가 화장품을 줄 때도 2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이 최 목사가 방문할 때마다 2사람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사건에서. 방문할 때마다 있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사 꼭 해야 되는 문제고 이 김건희가 이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2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최재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좀 그분이 그 강조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통화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그 사람 뭐 금융위원으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걸 봤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거 더 중요한 문제네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걸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그런 증언할 수 있겠군요. 증인을. 그렇죠. 중요한 증인이 소환 되겠군요. 조사를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네, 네. 네. 뭐 김건희 가래 뱉으면 뭐 이렇게 종이컵 대주고 그러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참 끔찍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오. 여론조사 관련한 얘기인데 여론조사 꽃에서 5월 24일, 25일 네네. 조사한 결과고요. 이 제2요구안을 거부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 개인 번호, 뭐 통화한 이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한 조사고요. 아, 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몇 %인지 다 아시죠? 21%. 맞습니다. 어허. 네, 이것도 5월 28일부터 30일간의 조사인데 음. 매일매일 사실 새로운 소식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아. 점점 더 학을 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21%가 웬 말이에요. 더 1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2.1%를 기원했습니다. 저 2.1%. 윤석열 탄핵 필요 64.4%인데 저 94.4%라고 봐요, 전. 뒤집어서. 아, 왜 웃으시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웃겼던 거예요, 지금? 네, 뭐 숫자가 아닙니다. 웃기만 하시고 뭐 따로 네. 말씀 근데 안 하시고.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94%? 네,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어. 64%면은 3분의 2잖아요,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좀만 밝아. 좀만 더 하면은 사실은 지지율도 말씀하신 대로 네. 10%대로 사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은 이게 수습이 가능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확산될 것 같고 그러면 워낙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소수가 되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윤석열 지지한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못 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 원래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부결된다면은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그때 꽃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62.1%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건가 보죠 이게.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부정 평가로는 70%를 육박했다고 그래요. 그쵸, 70% 그쵸. 넘었다든가. 그러니까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국민들. 국민들은 한 거고. 너 싫어. 이게 지금 박근혜가 탄핵당할 당시에 거부 의사 표현 네, 네. 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윤석열과 박근혜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정서인 거라는 그렇죠. 분노나 이런 것. 정사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국회가 네. 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국민분들은 지금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22대 국회가 더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예. 조금 다른 소식인데 13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우성 씨가 이 유명한 사건이었죠. 피해자에 있었던 네. 유명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제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당시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그게 기각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2013년 1월에 터졌고 이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다라고 조작된 사건이었는데 네네. 뭐 좀 악질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좀 크게 화제가 됐었고 결국 이분은 무죄를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동환이라는 이 검사가 유우성 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정말, 말이 정말 안 나쁜 되지 놈들이에요. 않나요? 정말 진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악질적인 지금 이놈들 하는 꼬락서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한테 하는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완전 죽이는 거죠. 완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유성 씨에 대한 이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조작됐다. 네.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잖아 이놈들이. 다 감옥 가야 돼요 이 새끼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욕이 나버렸네요. 아, 근데 이 사건 정말 이 사건은 정말 알면 알수록 되게 화나는 사건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간첩 지금. 조작할 때 그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가 있고 네. 동생이 있었어요. 맞아. 동생에 대해서 막 유가려 씨인가? 네, 유가려 씨인데 막 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라고 해가지고 맞아. 막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제 수십감 때리고 막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막 여기에다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쓴 거를 옷에 썼나 팻말을 이렇게 나고 막 돌아다니게 해서 창피를 주고 막 이런 악질 거의 고문 같은 거를 아니 고문도 이거는 뭐 상고문이지 이거는. 네,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오빠에 대한 허위 자백을 하라고. 허위 자백을 하라고. 그래서 유우성 씨가 동생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말 했다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엄청 이 국정원과 이 얘네들이 엄청나게 악질적으로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문제냐면은 예, 그렇게 네. 끔찍하게 조작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건데 네네네. 이 사람에게 이제 헌재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거고 그 사람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또 검사직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고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긴 신뢰도가 거죠. 이게 있냐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거 탄핵 시키겠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지금 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이거 이래가지고 헌재 믿고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이 헌재도 나중에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헌재도 네네. 헌재가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다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런 탄핵 거죠. 소추하면은 헌재가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네네.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촛불도 계속 들고 맞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네. 열고 해서 헌재가 이거 가결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적 압박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실제 그 국회의원 그 분포도 이런 건 굉장히 불리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불리했고 사실 그 당시 헌재도 예를 들면 뭐 그 수도 이전 문제 같은 경우 때 발표하는 거 보면 아주 얼토당토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적 압박. 이게 이제 얼마나 세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을 탄핵한 뒤로는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헌재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사실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최종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야.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대통령 네. 뽑을 때는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데 네네. 왜 끌어내리는 거는 재판관이 끌어내리냐. 이게 역시 정책위 의장님이라 이게 정책적인데요. 국민 어떻게 해야 돼, 총투표 해야 그러면? 됩니다. 국민 총투표. 국민 총투표. 네. 그런 것도 이제 개헌 사안이 될 것 같긴 한데 국민 투표로 이제 탄핵이 가능하게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 한다랄지.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냐면은 이게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놈하고 또 그 이정섭인가? 네. 이정섭이 있고 이종섭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정섭 맞습니다. 이정섭이 검사죠. 네. 지금 그 조국혁신당 그 대변인 하는 분, 네. 그분이 그 아내분이죠. 네, 거기.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검사들한테 큰 압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죠. 큰 압박인데 이건 지금 약간 좀 면죄부를 줘버린 거고요. 그렇죠. 다른 검사들한테도 그러면 이거 그렇죠. 괜찮겠네 이런 생각.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고 이건 두고두고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그 오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또 좀 분노하는 소식이긴 한데요. 네, 열받는 뉴스에 벌써 우리? 네, 너무 많아요, 근데. 국내 뉴스인데 열받는 뉴스가 됐어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이 지금 또 네. 너무 문제잖아요. 네. 이제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대요. 근데 이게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네네. 손상돼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12년에도 육군에서 무리하게 이제 야간 행군 후에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이 횡문근 융해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네네. 이 무리한 얼차려가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완전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보면 분명히 이제 몸이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네. 지나치게 무리하게 무리가 가면은 근육이 괴사하고 뭐 이래서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기 전에 분명히 전조 증상 같은 거나 몸이 안 좋거나 했을 텐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얼차려를 뭐 완전 군장을 시키고 막 뭐 얼차려를 네. 주고 해가지고 죽을 정도로까지 몰아세우는 게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냥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맞아요. 이 나라의 그 지도부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얼차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성근 사장장 같이 이제 거의 사람으로 안 보는 이런 무리하게 지시를 내리고 막 사람이 막 똑같아, 트라우마가 오는데 막 이런 지휘관들이 이러니까 그 말단에서도 장병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네. 사람을 안 보는 거라니까. 맞아요. 훈련병이 훈련병. 여기에 보면은 이 연병장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 현장에 그거를 이제 하라고 이제 얼차려를 지시한 다른 감독 간부들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켜봤다는 거를. 네, 그렇게 사람이 이분들은 힘들어하고 막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인 하는 방조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거의.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지금 걱정이 돼요. 그 임성근도 말이에요. 자기는 절대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 뻔뻔하게 그래서 뭐 지난 10개월 동안 저를 음해했던 모든 것들을 밝히겠습니다. 와 진짜 앞에 있으면 진짜 싸다구를 한 대 날려주고 싶더라고 진짜. 한 대요? 한 대는 안 되죠. 한 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군대 보내기 싫은데 그렇죠. 게다가 그 잘 사는 놈들은 다 군대 빠지고 네. 이러면 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을 것이며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병사들은 누가 이런 지휘관들을 믿고 전투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를 누가 지키고 싶겠냐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군대 다닐 때도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전쟁만 나봐라 저 중대장이랑 소대장 다 죽인다 이런 말도 있었어 우리도. 맞죠, 너무 아니, 사실은 이제 그게 잘 안 된다고. 네, 네. 그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이게 막 사실 싫단 말이에요. 너무 막 굴리니까. 전쟁 나면 사실 지휘관들이 사실 죽을 수도 있지만 돌격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따르겠어? 누가 나가겠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가 지금 나가겠어요?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진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가 이거 지금 완전 콩가루 됐고요.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 햇빛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정섭 검사의 처남의 아내. 처남의 아내. 네, 그 제가 맞아요. 아이고, 그 저 검사 처남송이라는 것도 내가 그렇네요. 검사 처남송 이런 것도 있었는데 헷갈렸네요. 자, 그럼 마지막 10번째 국내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노동계 소식인데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네. 거예요. 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1인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올랐는데 1.3% 늘었는데 같은 기간에 실질 임금은 1.7%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목 임금, 실질 임금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 임금은 숫자로 적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실질 임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볼 맞아요. 수 있는데. 한번 해본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방금 이게 명목 대담. 속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가 늘어가 버리니까 네. 이게 임금이 올라도 물가 이상 올라가야 이게 이제 임금이 감당이 되는 건데. 감당이 되는 건데.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임금은 줄어드니까 나간 돈은 늘어나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과일부터 해가지고 암울합니다. 좀 암울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국내 마치고 국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지금 방송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댓글들 다 많이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우리 백지님의 그 파묘 패러디에 감동받으신 분들의 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국제뉴스는 우리 이영구 의장님께서 네, 좀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27일 언론 보도에 된 거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에 있는 안전지대를 공습해서 45명 민간인 45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좀 화가 나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거니까 이쪽으로 여기 가라. 휘말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네네네. 그래서 안전지대로 지정하는 곳인데. 아, 이스라엘이 네. 지정을 한 곳이야. 거길로 가라고. 자, 그리고 거길 죽였어. 그리고 거기를 폭격을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민간인이 죽고 막 이제 그런 건데. 이거 노군이랑 똑같네. 노군이랑 똑같네요. 노군이랑 노군이 똑같잖아. 학살이랑요. 그럼 그쵸. 노군이가 저 지금 완전 미군들이 다 그 이렇게 막 거기로 철도로 가라고 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굴러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이 가다가 하여튼 똑같은 이놈들 짓또 하는 하고 짓거리더라고. 그래서 페북에 보면은 그 아이가 네네.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안으면서 슬프게 우는 막 이런 영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혹한 전쟁 범죄가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정말 뻔뻔하게 야, 우리가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켰는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 실수 같은 소리가 말이 안 나오니까. 되네요. 아주 아 이거 분노스러운. 그 네타냐후 머리 위에 폭탄 던져놓고 아유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네 이러고 싶네요.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사람들이. 말이 안 그래서 바로 이 연관된 소식에서 바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뉴스로. 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가 그래서 이런 민간인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병원도 폭격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네. 예전에. 그래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네네. 네타냐후를 전범으로 네. 규정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의회에서 네. 네타냐후를 합동연설 초청하겠다. 네네. 해가지고 서한을 보내고 네타냐후가 이거를 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전범으로 규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를 보는 날이 이제 곧 8월 달쯤에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네타냐후를 비호하는 바이든까지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전쟁 범죄를 전범을 도와주는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막 이런 옹호하는 역할인데. 거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여기 외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까 그놈 검사 이름 뭐였어 좀 전에? 안동안인가? 안동환? 한동환도 아니고 하여튼 네, 안동환이며 이정섭이며 또 그때 같이 했던 애가 이시원 아니에요. 네. 그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했던 놈이 이시원이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번에 최혜병 이 문제 관련해서 외압했던 놈 아니에요 또? 네. 이건 다 잡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CNN 보도에 보면은 난민촌을 공습할 때 쓰인 폭탄도 미국산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뭐 이미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바이든이 그 라파 이스라엘 내내 라파 그 공격하면 그거 아주 비인간적이야. 그거 하지 마. 그럼 우리 무기 안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얘기하고서 쥐가 얘기는 그럼 다 줬네. 지 무기네. 다 주고 또 초청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국제뉴스 빨리 진행하는데요. 네,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진행을 잘하시네. 네. 네, 역시 의장님.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얘기가 국제 뉴스니까 미국 얘기가 많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해주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젤렌스키가 워낙 이제 우는 소리를 하니까 네. 러시아를 공격해야 이제 뭐 막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예. 공격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허용해줬다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소식이긴 한데요. 한편 이제 미국도 이제 신경 쓰이니까 제한적으로 써라. 국경 근처까지만 이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왜 허용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허용 안 하다가? 젤렌스키 너무 이제 많이 밀리고 젤렌스키가 너무 이제 사정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미국도 뭐 네. 무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막 다른 그런 게 나라에 있었죠. 막 같이 들어와서 네네. 도와줘라 이런 압박도 하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궁금증도 드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이게 조금 웃긴 일이긴 해요. 사실은
그 공격을 러시아가 만약에 쳐들어와. 그래서 러시아 맞서서 공격을 이제 막 방어를 해야 돼. 그러면 러시아 본토, 러시아 영토인 지역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면.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러시아군은 러시아 영토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미사일을 쏘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니, 당연한 거다 이게 원래는. 원래 당연하긴 아. 한데 미국이 너무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한다는 게 너무 이제 정치적 부담스러우니까 아, 이게 제한을. 전쟁이 커질까봐 네. 미국이 그동안 두려워했다. 네, 그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젤렌스키 너무 지금 러시아에서 진격을 빨리 하고 하니까 이 요구를 미국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쩔 수 본 없이.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르키우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2대 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고 봐야 될까? 예,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그 근처를 지금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침이 미국의 이 지침이 미국에게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3차 대전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사실 지금 중동 지역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지금 대통령이 죽었어요. 맞아요. 이거 사실 지금 미국이 한 거 아니냐. 다들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데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중동과 우크라이나 이 세계 전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트럼프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혐의가 34개였는데 34개 혐의. 뭐가 이렇게 많아 얘는?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 나서 야, 이제 큰 뉴스 아니에요? 아니 뭐 인간 자체가 유죄인데? 네. 이 정도면은. 정도면 뭐. 야, 34개면 이제 너무하네. 어떻게 할 수 있지? 34개면. 네, 그 중에서 인간 말종.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 그 성추문을 저질렀는데 아. 이걸 막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뭐 해가지고 막 유명했잖아 이거. 네. 아.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그런 건이라든가 뭘 해가지고 이게 그 변호사가 폭로하지 않았나? 네, 그 돈 받은 변호사가.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폭로했을 거야 아마. 그래요? 아. 그때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그 네.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아. 그 민주당 쪽에서 그때 탄핵. 그때 이 변호사를 데려와서 아, 맞네. 청문회해가지고 트럼프 이거 정상회담 중인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냐 말 해가지고 반발이 하고 그게 하노이 회담 때였던가? 네, 그때. 하노이 회담 때. 그래서 그걸 급하게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트럼프가.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그때 하노이 회담이 그 전혀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물론 이제 볼턴이나 이런 놈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 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미국에서 네. 그 걔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하는 바람에 네. 트럼프가 빨리 서둘러 돌아갔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막으려고 일부러 한 거다 이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대선 때까지 이제 판결이 이제 어. 뭐 또 항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대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아, 대통령 된 뒤엔 또 트럼프가 또 그거 막을 수는 있겠네. 이거 해서 뭐 그럴 이제- 수가 있어요? 아이 트럼프 또 하지 그렇게. 아, 트럼프는 뭐 망난이 아니야. 엉망진창이네요. 망난이. 그렇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대선 때 뭐 국민이 심판을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사실은 34개 형사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라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큰 정치적 타격이 되겠죠. 근데 윤석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어떤데요? 이런 걸 좀 보고 용기를 얻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네. 사실 그 제목을 따져보세요, 아, 윤석열. 지금 다 이게 쓰레기들이 쓰레기들이 지금 다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네. 네,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 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오히려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국제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있어. 이것도 상당히 옛날 언론 뉴스처럼 되긴 우리 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네, 지나가는 근데 느낌이네요. 사실 한일 관련해서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진행형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한일 정상회담이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두 개다. 있었죠. 네네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27일 날 서울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26일 날에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어쨌든 26일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죠. 이때 네. 윤석열이 이제 일본이 뭐라고 하기 전에 윤석열이 먼저 라인 사태에 대해서 뭐 해명하는 이런 발언을 진짜 해가지고 너무 열받았어 그러는 이거. 너무 열받았어. 근데 뭐 이제 한일 관계랑 별도고 뭐 이제 잘 뭐 지내는 거다 뭐 큰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발언을 이제 윤석열이 예. 했죠. 뭐 일본에서는 그거 네이버 그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면접으로 줘버렸어요 이놈이. 네. 네. 예. 사실 한국 대통령이 당연히 따지고 뭐 따져야죠. 막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네네. 먼저 야, 그런 거 실드를 아니잖아, 쳐주는 쉴드를 맞아. 쉴드를 쳐주는 그러니까. 거라니까 이놈이. 야, 일본 놈이야 일본 놈. 야, 니네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피해자가 네.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반말하는 거 아니고 존댓말 썼어요. 아, 형님은 네, 그러시려고 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겠네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일본 지방 정부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고 일일 정상회담. 그렇네요. 아닌가? 일본 꼬붕회담. 네. 네. 굴욕적이네요. 약간 일본 입장에서 내치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뉴스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승자가 중국이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아, 네, 그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예를 들면 비핵화 얘기가 나왔다든가 네. 뭐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북한과 거리를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따져 보면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득을 얻은 거는 이제 중국이다 이런 분석들이 네. 이제 나온다는 건 거고. 어허. 그런 데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뭐 근거로 이제 쓰는 거는 네네. 이제 뭐 뭐 외교에서 합의문을 만들면 문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을 썼는지. 네. 근데 예를 들면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게 중국에서 주로 이제 쓰는 표현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성명을 만들 때 꼭 쓰는 단어라네요, 이게. 네, 그런 표현이 차용됐다거나 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뭐 자유무역하자고 해놓고 말로는 예전에 근데 지들이 보호관세를 막 엄청나게 높게 매기고 네네. 경제 제재를 막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에 맞게 해서 하자 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측이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쓰이고 그리고 무역에서 차별적이지 않고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네.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합의문에 담겼다. 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한중일 정상회담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냥 웃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그거 맞죠. 근데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걸 이 문구를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집착하나 봐요. 쥐들이 규칙은 제일 어기면서 이제 집착하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 굉장히 큰 의미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시더라고 진짜로. 네. 이혜영 교수님도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오. 예, 지금 그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댓글창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종 회담이다. 일본과 종의 회담이니까. 아, 좋았어요. 일종 회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네. 자, 한반도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뒤에 우리 세 꼭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네. 네 꼭지가 넘었어요. 아니, 바빠. 일단 한반도 뉴스 좀 빨리 바빠, 넘어가겠습니다. 바빠, 자, 한반도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요. 북한이 대남 풍선을 잇따라 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똥풍선이다. 진짜.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에서 29일 날 260개가 날아왔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경남 진주, 거창에서까지 어떻게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멀리 가져가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주에서도 발견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나주 아, 그거는 가서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자들 가서 해보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영광에선가 하여튼 우리 정부가 네? 띄운 거래요. 그래서 뭐 기후 뭐 그 측정하는 거래. 아.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너무 다들. 놀래죠, 그러면. 놀랬어. 그래서 그건 오보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걸로 보면은 720개가 식별됐다고 그랬또. 네, 그다음에 뭐 3,200개를 날렸다고 북에서 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렇대요. 그러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 많이 났어요. 날렸을지 몰랐어요. 음, 근데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풍선이잖아요. 네네.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아. 근데 풍선이 경남까지 갈 정도로 뭐 대응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네. 도착했다라는 거는 아.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 실제 만약에 전쟁 상황이라고 쳤을 맞아요. 때는 그게 문제지 이제. 완전 구멍이 나 있다는 거죠 국방에. 네. 그리고 저 이거 모르셨을 텐데 어. 4월 13일 날 어. 속초에 있는 어부분이 술을 잔뜩 마시고 네. 굉장히 만취한 상태로 어. 배를 타러 술 깨러 배 탔다가 어. 잠이 드신 거예요. 어. 북에서 깨신 거예요. 눈 떠봤더니 북한이야? 네, 이거 4월 1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 정말. 진짜? 진짜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 관측을 하고 경고 방송을 몇 번 했다가 그냥 그대로 취하셨으니까 자고 계셨지 그냥. 그대로 흘려보냈대요. 잡아야지 쥐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선들이 그
정오쯤에 다 이제 할 일들을 아침에 마치고 퇴선한 이후에 그 거기를 바라보는 초소에서 다 퇴근해가지고 거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퇴근은 모르겠어요. 비어서 그거를 제대로 봐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5일 동안 거기에 계시다가 돌아왔다니까요. 세상에. 야. 이러니까 가는 사람도 못 막고 오는 풍선도 못 막는데 뭐 아무것도 못 먹네. 아니 근데 그 얘기 많더라고. 이 풍선이 그냥 오물이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화학 그런 그러니까요. 화생방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화학 무기? 네, 생화학이. 생화학이. 아, 그렇지. 세균 무기 같은 거랄지. 이런 거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청사 옥상에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충남의 계룡대 쪽에도 떨어지고. 자동차 막 깨지고 그러던데요. 자동차 깨졌대. 그거를 누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이거 뒤에서 한번 다루기로 했으니까요. 잠깐 넘어갈게요. 아, 네. 너무 핫하네요. 예, 두 번째 뉴스. 한미 해군 특수부대가 해안 침투 훈련을 공개했답니다. 네.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계속 지금 북침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지금 일각에서는 뭐라더라? 30일 중에서 28일을 훈련했다던가? 한 달에 3일 28일. 빼고 다 했다는 거네요. 휴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4월에도 아마 며칠 빼고 다 했을 거예요. 그때도 내 기억에 네. 2, 3월인가 3, 4월인가에 2달 동안에 50일인가 훈련했다고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뭐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러다가 지금 전쟁 납니다, 지금 이게.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그래서 지금 북한 발표 가지고 정확한 거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은 지금 정찰 활동이 한국과 미국 쪽에서 정찰 활동을 매우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서해의 분계선을 네. 넘는 일이 빈번하다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네. 북한의 이제 발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긴장이 높은 상태인 거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가 그게 그 북의 그 직책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가 이제 이거였고요. 방금 말한 네. 그 정찰. 해상에서 네, 아니 맞아요, 공중에서 너무 정탐이 많다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경계선 이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삐라였어요. 삐라 자꾸 날리는데 이거 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인가 있다가 북한에서 이 삐라를 뿌린 거였습니다. 경고를 했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훈련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그쵸, 저희가 지금 모르죠, 방금 저희는. 했지만 네. 이거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기사들. 네, 그렇게 크게 나오지 네, 크게 안 않는 것 나온다고. 같아요.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나온 거죠 이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 무더기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이게 18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합참에서는 네. 당시 10여 발이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잘 못 세나 봐.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뭔가 세기가 어려운가 불안해. 그런가 봐요. 그다음에 GPS 교란 그런 것도 섞여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서쪽에서는 GPS, 동쪽에서는 방사포, 하늘로는 풍선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이제 훈련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거고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서요. 네. 네 번째로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하겠다. 대북 확성기 방송. 뭐 감내하기 어려운 뭐가 그래서 있어요? 난 처음에 감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걸 보냈던가 뭔가 감내하기 윤석열 어렵네요, 똥을 넣어서 진짜. 보낸다 그러면 좀 감내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내하기 어려운 네. 걸까요? 원래 하던 건데. 그 신원식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비대칭 전력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 말이 비대칭 없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 뭐 총 쏜 거 이런 거 말고 핵 네. 완전히 그 대칭이 안 되는 거 그쵸. 이런 걸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는데 네. 확성기 이게 북한이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어떡해요. 비대칭 전략. 너무 모질이 같아. 근데 그 오늘 아침에 그 정세현 장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이게 만약에 확성기 틀면은 바로 북한에서 발포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바로 전쟁으로 가는데 이게 진짜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노리고 이러는 것 아니냐. 뭘 노릴까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네. 더 격화되는 거를 이게 저희가 오늘 주목할 뉴스인데 할 수 있을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다섯 번째 뉴스. 네. 한미 국방장관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 지금 뭐 한미일 지금 국방장관도 만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북한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남한에서 뿌리는 그러니까. 대북 전단도 전개협정 위반 아니 아닙니까? 왜 이러는 그 거야? 똑같은 거죠. 이거는 할 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괜히 얘기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말이야. 아, 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싱가포르에서 원래는 그 북미회담에 있었던 곳이죠. 싱가포르이 1차. 네, 그때만 해도 정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쭉 갔어야 되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트럼프가 뒤엎는 바람에 네. 완전히 이제 물 건너 가버렸는데요. 그런 싱가포르에서 지금 오히려 전쟁 회담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참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 시간보다는 지금 10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세 꼭지를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웃기는 뉴스, 열받는 뉴스, 주목할 뉴스. 네. 자, 웃기는 뉴스 가보겠습니다. 백지님. 예, 오늘 아 맞아, 제가 하기로 홍보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고. 현보 선생님 하시는군요. 예. 네. 하나는 오늘 나온 뉴스여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거의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병 뜨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뭐 삼성의 뭐 얼마 몇 배가 막 되고 막 이런 수까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언론 보도 보면 아니 가능성 높은 거 갖고 대통령이 나와서 확인해보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걸 대통령이 나와서 할 말이냐 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 근데 이제 좀 또 요즘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네네. 4월 16일 날 천공이 이 석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천공이 나온 거야. 네. 어? 아니 또 천공이 나왔어. 천공이 이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산유국 된다.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은데 네. 기술력이 이제 부족했던 거고 이제 기술력이 발전했으니까 네. 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한 달 정도 달 정도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느닷없이 얘기를 한 거네. 석유 얘기를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있어? 우연이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 나는 오늘 나온 것도 재밌는 거 조갑제. 네. 조갑제가 이거 그 내가 1975년에 1975년에 박정희가 포항에 유전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 내가 옛날에 기사 썼는데. 그러니까 보수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갑제가 봐도 웃기는. 야, 조갑제가 봐도 웃길 정도면 이건 진짜 너무 허황되잖아요. 너무 허황된 거고. 아유. 이거 왜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근데 이건 이걸로 이제 뭘 덮을 그렇지, 수 있- 이걸로 그럴 수도 생각했을까요? 이슈를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요? 그럼. 너무. 오늘 지금 아까 인터뷰 봐봐. 윤석열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했어요. 기자회견했어요. 굉장히 진지해 지금. 웃기는 게 아니야 지금. 진짜. 우리만 웃기는 뉴스야. 어떡해요. 지금 아마 윤석열은 낮술 먹으면서 오늘 정말 나 오늘 중요한 기자회견 했다고 지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왜 했을까? 이게 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아까 말했던 10%대로 떨어지면 저희가 네.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뭐 했는데 천공을 정말 신뢰하는 입장에서 네. 야, 비자의 카드라 써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뭐 하기 어려운 행동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놈들이고 네. 정말 후한무치한 놈들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이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뒤집어 엎어보려고 뭔가 이슈를 선점해 보려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다음 웃기는 뉴스 들려주시죠. 네. 시간이 점점 괜찮아요. 압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이혼 또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을 네. 하면서 네. 재산 분할을 1.4조 원을 해줘야 되는 아하. 상황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으로 1조가 있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마련해 주냐 막 네네. 이러면서 이제 이혼한 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불륜했기 때문에 이제 네. 이혼을 받는 건데 아주 불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거를 굳이 갖고 온 거는 이게 재산 분할이 인용이 된 게 노태우가 비자금을 네. 300억 원을 SK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91년경에 300억이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죠. 네, 지금 한 네. 몇 년, 30년이 넘은 그렇죠. 때 30년이 넘었죠. 300억 원이면은 네네.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돈이죠. 그거가 사실 노태우가 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300억을 벌었을 리는 없고. 지 돈이 아니죠. 예, 국민 이제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뜯어간 건데 그걸로 이제 1.4조 원의 어떤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국고 완수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네요. 저는 당연히 그런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 이제까지 한국에 있었던 이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 유착이죠 이게 정경유착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뭐 이거 불륜 뭐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이 많은 돈들을 정부가 그냥 뒷배를 밀어줬다는 말인가. 네. 그래서 웃기는 뉴스가 열받는 뉴스가 되는데 이거. 그렇네요. 그러게요. 열받는 뉴스가 돼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수 청원을 해야 되나? 한수청원. 네, 그거는 뭐 국민주권당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파이팅. 네. 그 다음 뉴스는 이거는 후티 좀 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네, 네. 후티군이 예멘 상공에서 MQ-9이라고 이제 무인기입니다. 네. 이걸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허. 후티군이 격추한 것만 이번이 6번째라고 하고요. 야, 이게 왜 이제 그렇게 잘 잡혀? 그러니까 이게 왜 웃기는 뉴스를 했냐면은 이게 네, 상당히 웃기는 하늘의 암살자라고 이제 불리는 상당히 이제 내세우는 무인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하늘의 암살자. 채공 시간도 길고 맞아. 레이더가 탐지 범위도 상당히 이제 넓고 아.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이게 혹시 그 저 이란의 예,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 그 사령관 네. 사살한 그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고 뭐 스텔스 기능이어가지고 어.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레이더에 잡히더라도 격추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네. 설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인기인데 야. 후티가 6개째 지금 잡고 있다. 완전히 뭐 명성이 격추됐네요. 이게 뭐- 후티의 밥인데? 하늘의 암살자가 아니라 후티의 밥이야. 뭐 약간 이제 엄청난 기능을 막 탑재한 암살자가 막 지나가는데 뿅망치를 팍 했더니 꼴까닥 죽고 막 이런. 아니, 뭐야. 이번 게 여섯 번째인데 5번째 격추했다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내가 그걸 봤거든. 그래서 막 쐈어. 그래가지고 막 걔들이 막 기도를 해요. 이 후티 반군이 막 알라 시오 뭐 도와주십시오 막 그래. 와 그러다가 빵 폭격이 돼. 그러니까 막 섭섭하다. 난리가 난 거야. 막 어. 우리가 막 떨어뜨려가지고 그런데 좀 그 자네 그렇네요. 주소 왔어요. 자네 자네 주소 온 영상까지 있어요 이게. 근데 미국이 부정을 못해. 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있어. 그렇네요. 이번 것도 6번째 것도 영상이 있다네. 후티가. 그 레이더엔 잘 안 잡히는데 눈엔 잘 보이나 봐요. 이게 어떻게 잡히는데 이해가 안 돼 진짜. 눈으로 보고 쏘면 이제 맞춰. 아니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 리퍼가 한 대 있다고 한 대인가가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훈련도 하고 막 그랬어 이게. 그래요? 네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허용되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이게 독일군이 또 격추할 뻔한 아니, 이런 시간 허용돼요. 말끔 말씀하세요. 네, 뭐 어차피 저는 5시 끝낼 거니까. 그렇으니까. 네. 하여튼 근데 독일군이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 홍해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쪽에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곳이죠.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전을 하다가 무인기가 이제 지나가더래요. 여기 MQ-9 네. 리퍼가. 그래서 이게 미국 거냐 해가지고 미국 해군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거 아니다. 이게 답변해서 격추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네. 미국 게 맞았거든요. 공군이 운영하는 건데 해군한테 물어보는 바람에 해군이 우리 거 아닌데. 그래서 이 미국 공군의 무인기를 이거 진짜 웃기는 뉴스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개판이라는 거지 일이 개판. 벌어지지? 그래가지고 저거 그럼 우리 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격추를 하려고 했는데 독일군이 격추하려고 미사일 2발을 딱 버튼을 눌러서 쏴라 해가지고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네. 그 2발이 고장 나가지고 미사일이 안 나갔어. 네, 미사일이 고장이 나가지고 진짜 미사일이 안 웃긴 뉴스다, 나가서 이건 진짜. 네, 그 무인기가 도도히 유유히 다행히 MQ-9이 그 리퍼가 격추가 안 됐다는 거. 그것까지 됐으면 7발 되는 건데. 하나는 독일군이 이제 잡아주는 네. 걸로. 다행이네요.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당나라 자, 군대가. 그러면 이제 열받는 뉴스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열받는 뉴스 네. 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갑시다. 네, 첫 번째는 서울에서 열린 인도 태평양 상륙군 회의에 네.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어딨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지금 열리는 건데 30여 개국이 참가를 30이 했는데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본 자위대 고위 그렇습니다. 장성이 그렇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욕을 먹냐면 이 일본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력 기동단이 네. 공공연하게 이제 섬 탈환 훈련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독도 탈환 상황에서 훈련하는 놈들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독도 탈환을 목표로 하는 이런 그 훈련에 장성을 항구에 초청을 했다는 네. 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우, 네. 열받습니다. 뭐 이런 소식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아침 기자회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예,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라는 방안을 냈다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향후의 결혼 정년기 근데 그게 남녀가 이해가 안 되더라 나도.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어떻게 서로 더 된다는- 매력을 느껴? 저는 아예 연관성이야. 아, 예. 어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
오히려 뭐요? 여성들이 더 그 저 뭐라 그래? 남성과 발달이 빠른데 속도가 남자보다. 빠르다. 그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 그래서 여자가 빨리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안 그래서 맞. 성적 매력을 느낀대. 야, 이씨. 정신 연령이 안 맞으니까 여자가 보통 이제 성숙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런 취지인 것 아니,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취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아니 지금 여성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돈이 없고 집 대책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요즘 결혼을 해놓고 위장 미혼이 너무 많대. 오히려 결혼하면은 대출금이 더 안 나온다네. 그래서 위장 미혼이 많대. 위장 미혼, 위장 이혼도 처음 많잖아요. 들어봐요. 이 뉴스가 꽤 지난주 지지난주에 많이 돌았어요 이게. 아니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줘야지. 그다음에 전세자금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거 이런 걸 통과시켜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가임기 여성 지도 뭐 이런 거 이어서 지금 완전히 뭐 말도 같지도 않은 그런 것도 거예요, 있었잖아. 이게. 무슨 뭐 그 묶인 그 정관 그거 정말 풀는 수술. 아유, 저출산 지저분한 거 대책으로. 오세훈.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주목할 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위기로 윤석열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선택지가 뭐겠는가 뚫어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이 석유 네. 석유 팔 수 있다. 하나로 이제 이런 의지하는 이제 것 같아요. 개뻥이 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밖에 없을 거다. 그 지금 사실은 이제 공중 정찰을 계속하고 이거에 맞서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풍선을 날렸는데 이게 지금 격화되면은 이게 지금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반도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 네. 탄핵이 평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탄핵을 하고 북한과 야 이거 이런 거 날리지 말자 서로. 우리도 이제 안 날릴 테니까 거기도 날리지 말고. 북한도 지금 일단은 그만 날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니네 또 날리면은 100배 더 날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박상하게 먼저 날렸거든요. 먼저 한쪽이 다 있는 먼저 거예요. 날렸어요. 30만 장을 날렸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랑 정말 통일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 평화다. 이게 탄핵이 평화다. 절실한 구호입니다. 네. 5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1시간 동안 진행해드린 탄핵 뉴스입니다. 오늘 모든 국제 뉴스, 한반도 뉴스, 그다음에 국내 뉴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한마디씩 소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영구 정책위원장님. 네, 하여튼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약간 얘기했던 건데 일주일 뉴스를 하나 이제 개괄하는 뭐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 뉴스가 한 달 전처럼 네. 느껴질 정도로 막 많은 일들이 쉼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지 이런 처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지님. 저는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 정권 하에서 너무 특히 많이 젊은이들. 희생된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는 거 하나만으로 그 책임 방기잖아요. 이미 그거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수도 없이 계속 넘치고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네. 빨리 막아야 된다.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더 간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오물풍선 관련해서 댓글들 보니까요. 한국에 오물들 많이 있다고.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천공이랑 다 달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자.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4시에 다시 또 생방송으로 타닝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